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문재인 부인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때 기내식으로만 6,292만 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거 대한민국 시스템을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반복입니다. 반복.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조국이 대통령이 되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든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유권자 일정수가 동의하게 되면 국민투표에 붙이게 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그러면은 국민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 직접 입법제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생계 유지하기 바쁘기 때문에 신경을 못 쓰는 사이에 해외에서는 대사, 영사들이 막 비자 장사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있고, 국내에서는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까지도 국민 세금을 막 허투루 쓰고 있는 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실 옮기는 거 보세요. 그 국민 세금을 그냥 펑펑 쓰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막 민방위 멀쩡한 복을 그것을 옷을 그냥 막 바꿔버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 뭐 이런 등등 녹취록이 나오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뭐냐면은 국민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멀쩡한 그러한 지금 뭐 공원들 막 뜯어 고치고 새로 공사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유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고쳐야 됩니다. 유권자 일정수가 동의하게 되면 국민투표에 붙인다? 이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게 되는 거죠.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하고, 그리고 최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하고,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태도, 오송 참사에 대한 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그냥 계속 저 김정은이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그걸 함부로 자기들이 그냥 나라의 주인인 양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실태를 보세요. 노인 빈곤율 OECD 1위, 늘어나는 고령층 생계형 절도. 정말 이거 얼마나 슬픕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은. 네, 지금 대한민국의 실태입니다. 이게 마늘 훔친 식당 주인, 분유 훔친 비혼모, 생활고의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배고파서 3분 하이라이스 스팸 우유, 고물가의 생계형 절도가 늘고 있다. 배고파서 경기 불황 속에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생활고를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어려워지니까 MZ세대 관심사 1위는 생계비다라는 거예요. 생계비. 네. 통장과 함께 노인 메모,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3명, 장례 치러달라, 이런 메모를 놔놓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김정숙 인도 관광의 식비만 6천여만 원, 네, 5년치를 나흘 만에 탕진했다.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픕니까? 난 슬퍼요. 이런 걸 보면 슬픕니다. 나는 김건희 특검 막 하면서 막 김건희 이런 것 봐도 너무 슬프고,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김정숙 인도 순방 기내식으로만 6,292만원 뭐가 없앴다. 얼마나 슬픕니까? 국민들은 생계형 절도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이 김정숙 여사 1인 160만원 기내식 혈세관광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같이 갔던 그 사람들도 이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건 아닙니다. 국민 세금인데 우리가 김밥을 먹는 한이 있어도 하나라도 아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똑같은 자들이죠. 그 같이 있었던 자들도 이거 방조한격이 되는 겁니다. 방조한격. 같이 누린 거죠. 왜 정치를 하려고 할까요? 나는 그 생각을,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고 할까? 보니까 그 정치판에 들어가서 보니 그냥, 야, 저 사람 대통령 만들면 5만 개 자리가 생긴다. 그 보니까 5만 개 자리 그 이상이죠. 뭐 공무원 자리 5만 개가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국회의원 300명, 거기에다가
각종 지방 의원들 약 4,000명, 거기에다가 또 뭐 모든 뭐 구청장이네 뭐네 뭐 그냥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자기들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공무원 짜리 뭐 이런 거 다 헤쳐먹으려고 그 과거에 다른 나라 침공해가지고 그 나라의 전쟁해가지고 그 전리품들 나눠먹게 하듯이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여당 야당이 그냥 싸우다가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은 그냥 싹 다 그냥 팔자 피고 장관 달고 뭐 차관 달고 뭐 하면서 그냥 서로 나눠먹게 하고 국민들은 계속 고통 속에 놓여 있는데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친북 정치나 하고 있고 친중 정치나 하고 있고 친미 정치나 하고 있고 친일 정치나 하고 있고 친러 정치나 하고 있고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국민은 없는 거예요. 국민은 그냥 미국에 줄 서, 일본에 줄 서, 북한에 줄 서, 러시아에 줄 서, 뭐 중국에 줄 서 하면서 국민들은 내팽개쳐가지고 지금 나라는 저출산으로 망해가고 있고 특권 계급층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치꾼들도 이러니 일반 자기가 특권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뭐 의사라든지 판사, 변호사, 또 뭐 검사, 또 특권 계층에 있는 교수고 뭐 이런 사람들 다 자기들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하지 이 나라를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 정신, 그러니까 우리의 철학, 우리의 정신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은 물질 문명 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급기야 이제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애인끼리 서로 죽이고 부부끼리 서로 죽이고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친구끼리도 그냥 막 술 먹다가 죽이고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면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 속에 빠져 있는 게 대한민국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김호중 사태도 보세요. 계속 거짓말하고 자기는 공연해가지고 돈 벌면서 다른 사람들은 계속 그냥 갖고 노는 거죠. 그런 모습들 보면서 얼마나 분노하게 됩니까? 그래서 그냥 국민들이 그냥 김정숙 만세, 뭐 김혜경 만세, 이재명 만세, 윤석열 만세, 김건희 만세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는 대통령, 국회의원도 국민 소환제 해야 됩니다. 이때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국민 입법제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 일정 수가 동의하면은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계속 흘러가게 되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그냥 이민청 해가지고 외국인 들여오면 돼 해가지고 외국인으로 땜빵하려다가 그냥 외국인들 이제 혼란, 외국인 범죄, 나중엔 외국인들이 집단화돼가지고 독립선언할 수도 있고 우리는 러시아를 따를 거야, 우리는 북한을 따를 거야, 우리는 중국 따를 거야, 우리는 미국 따를 거야, 우리 일본 따를 거야 하면서 개판이 되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유사 내각제가 이쪽으로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그냥 막 외국인들이 그냥 그 유사 내각제 속에서 대혼란 속에서 그 대한민국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소멸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외국인들이 부동산 싹쓸이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고 건물이고 다 내놔야 될 급격한 금리 인상 대책 없이 전개하면서 내놔야 될 정황, 경제는 막 붕괴되고 있는데 특권층들은 재밌는 거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중산층 막 무너지고 그리고 서민층 막 무너져가지고 저렇게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거 보고 얼마나 재밌겠어. 자기들은 하늘에서 이자가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즐겁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제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마지막 끝을 잡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그래 정인태 하는 얘기가 맞다. 이제는 일정 수가 동의하게 되면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직접 입법제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유아기 때부터 이성과 합리를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버려야 된다. 모든 대학을 학점은행 네트워크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이 대학 저 대학에서 150학점 받으면 학위를 주면 되는 겁니다. 80학점이면 전문학사 주고, 대학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대학 저 대학에서 뭐 30학점이든 이렇게 받으면 석사 논문 제출해가지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심사해가지고 학위를 줘야 돼요. 아니면은 이거 대학들 그냥 학위 장사를 하고 앉아있고,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대학이 한몫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하고 이거 비판하지 않는 교수놈들, 이놈들이 자기들 그냥 이 학벌주의에서 누려먹는 특권 때문에 절대 비판하지 않는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현실. 이게 현실인 겁니다. 절대로 특권층은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 예, 망할 때까지도 안 바꿔요. 망하면은 또 이제 또 특권층으로 또 등장합니다. 나라가 망해갖고 일본이 지배하면 친일파가 딱 되고, 그리고 다시 또 일본이 망해서 미군정 시대가 열리면은 딱 친미파로 돌변하는 게, 그게 특권 계급층 기회주의자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이 대한민국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